이게 미쳤다고 해야 할까요? 천재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인들이 우리 미국의 레스토랑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팁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맨해튼에서 20년 넘게 레스토랑 컨설팅을 해온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입이 틀렸습니다. 오픈 첫 달부터 무려 2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커피를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레스토랑 컨설턴트로 일하는 마이크 윌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나 크게 틀렸었는지, 한국의 혁신적인 서비스 문화가 어떻게 제 20년 경력을 부끄럽게 만들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지난달 맨해튼의 특급 호텔 출신 요리사가 제게 찾아와 한국식 노팁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직원들이 전부 도망갈 텐데요. 한 달도 못 버틸 거예요. 라고 말했던 제 얼굴이 지금도 화끈거립니다. 미국에서 팁은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서버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게다가 뉴욕의 천정부지 치솟는 월세에 인플레이션까지 팁을 없애겠다는 건 경제적 자살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웃으면서 충격적인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뉴욕 타임스퀘어에 오픈한 한국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의 실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매장당 월 평균 매출이 50만 달러를 훌쩍 넘었고 직원 이직률은 업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무려 95%가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팁 없는 시스템으로도 직원들은 업계 평균보다 20%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고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시작된 저의 한국식 레스토랑 혁신 프로젝트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특히 오픈 한 달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은 지금도 저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했는지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놀라운 건 이 성공이 단순히 팀 문화를 없앤 것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직원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 방문했을 때 그들은 오픈을 앞두고 한창 직원 교육 중이었습니다. 미국의 레스토랑들도 직원 교육을 하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서빙 방법과 메뉴 설명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3주라는 시간 동안 전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고 한국에서 직접 온 서비스 교육 전문가가 진행하는 현장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내용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방법이 아니라 고객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읽어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물잔이 반 이상 비기 전에 리필하는 것은 기본이고 고객이 휴대폰을 꺼내들면 충전기가 필요한지 살피고 아이가 있는 테이블에는 별도의 식기를 미리 준비해두는 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날씨가 흐리면 우산을 준비해두고 더운 날에는 얼음물을 먼저 서빙하는 등 고객의 상황과 환경까지 고려하는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감정 노동 관리 교육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팁을 많이 받기 위해 억지스러운 미소를 짓거나 과도하게 친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정중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당신은 서비스를 파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교육 덕분일까요? 오픈 이후 직원들의 서비스는 마치 고급 호텔의 그것과 같았고 고객들은 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놀라웠던 것은
급여 체계였습니다. 팁이 없는 대신 업계 평균보다 30% 높은 기본급에 매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제공했습니다. 더불어 주 40시간 근무제를 철저히 지키고 초과 근무 수당은 150%를 지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높은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팀 문화가 사라지자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원들 간의 경쟁이 줄어들고 협력이 늘어났으며 고객들도 더 이상 팁에 대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기간 동안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은 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비스업이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었기에 팁 없는 시스템도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었습니다. 우리도 테이블에 태블릿을 두고 주문을 받는 식당들이 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도입한 시스템은 단순한 주문 기기가 아닌 통합 서비스 플랫폼이었습니다. 고객이 테이블에 앉는 순간부터 계산하고 나가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각 테이블의 주문 상황과 음식 준비 상태가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홀에서는 각 테이블의 식사 진행 상황이 서버들의 스마트워치로 전송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테이블에서 물을 마시는 속도가 평소보다 빠르다면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서버에게 알림을 보내는 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음식이 나오기 2분 전에는 자동으로 알림이 가서 서버가 미리 테이블을 정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제 시스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카드를 들고 계산대에 줄을 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테이블에 설치된 단말기로 직접 결제할 수 있었고, 영수증도 디지털로 발급되어 이메일이나 문자로 전송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시스템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테이블 회전율이 기존 대비 30% 이상 향상되었고, 디지털 메뉴의 추천 시스템으로 인해 1인당 주문 금액도 15% 증가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시스템도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의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분석되어 리포트가 생성되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 테이블별 체류, 시간, 피크 타임의 고객 동선, 심지어 날씨에 따른 메뉴 선호도까지 분석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날의 재료 준비량과 직원 배치를 최적화할 수 있었고, 이는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이런 디지털 혁신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닌 실제 서비스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고구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기술이 고객에게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직원들은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진정한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는 곧 고객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오픈 첫 달 고객 설문조사에서 서비스가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92%를 차지했으며, 기술이 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88%에 달했습니다. 이는 기술과 인간 서비스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방 운영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레스토랑 주방은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인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장은 마치 지휘관처럼 전체 주방을 통제했고, 각 섹션의 요리사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타이밍 시스템이었습니다. 4인 테이블에 주문이 들어오면 모든 음식이 정확히 1분 안에 동시에 나갈 수 있도록
각 섹션이 조리 시간을 역으로 계산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방의 동선도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방 설계 전문가가 직접 와서 동작 연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요리사들의 불필요한 움직임이 40%가량 줄었고 주방 사고율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재료는 허리 높이에, 덜 사용하는 재료는 위아래에 배치하는 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칼과 도마의 각도까지 요리사의 신장과 팔 길이를 고려해 최적화했습니다. 위생관리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주방 곳곳에 설치된 센서가 온도와 습도는 물론 미세먼지 농도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했습니다. 식재료의 신선도를 체크하는 전자식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육류나 해산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 기반의 재고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날씨, 요일, 주변 행사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그날의 예상 고객 수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발주량을 자동으로 산출했습니다. 음식 품질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모든 요리사들은 매일 아침 브리핑에서 그날의 식재료 상태를 체크하고 맛의 균일성을 위해 전 직원이 테이스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맛 표준화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레시피가 그램 단위까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고 간이나 육수의 농도는 디지털 당도계와 염도계로 측정해 일정한 맛을 유지했습니다. 식재료 관리에도 첨단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식재료에는 전자태그가 부착되어 있어 입고부터 보관, 사용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와 창고의 온도는 자동으로 조절되었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담당자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갔습니다. 식재료의 보관 위치도 인공지능이 최적화했는데 사용 빈도와 유통기한을 고려해 자동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시스템 덕분일까요? 오픈 한 달 만에 뉴욕타임즈의 맛집 평론가가 극찬하는 리뷰를 썼고 미쉐린 가이드 심사위원들도 다녀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음식의 맛과 질에 대한 만족도가 98%를 기록했으며 음식이 나오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도 95%를 넘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주방 운영 시스템은 제가 지금까지 20년간 보아온 그 어떤 레스토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네 번째로 감탄했던 것은 한국의 독특한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통적인 광고나 프로모션에 의존하지만 이들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아닌 진정성 마케팅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오픈 첫날부터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섭외 제안이 쏟아졌지만 그들은 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신 실제 고객들의 자발적인 리뷰를 기다렸고 그것이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오픈 키친 정책이었습니다. 주방의 모든 과정을 고객들이 볼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에는 주방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고객들은 주방을 직접 둘러보며 식재료의 품질과 위생 관리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방장과 요리사들이 직접 요리 과정을 설명하고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런 투명성은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전략도 남달랐습니다. 화려한 음식 사진이나 과장된 홍보 대신 주방의 일상적인 모습과 요리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시장에서 식재료를 고르는 과정, 요리사들이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는 모습, 직원들의 교육 현장 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관계 구축도 특별했습니다. 단순한 기부나 봉사활동이 아닌 지역 농장과의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는 농부들을 초청해 농부의 날 행사를 열었고 고객들이
직접 식재료 생산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무료로 운영하며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메뉴 개발 과정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메뉴가 출시되기 전에 테이스팅 클럽 회원들을 초청해 시식회를 열고 그들의 솔직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은 실시간으로 주방에 전달되어 메뉴 개선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고객 참여형 메뉴 개발은 레스토랑과 고객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런 진정성 있는 마케팅이 실제 매출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오픈 한 달 만에 예약이 3개월가량 밀려 있었고 소셜 미디어에서는 연일 긍정적인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입소문을 통한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는 어떤 광고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실제로 방문 고객의 65%가 지인의 추천으로 왔다고 답했으며 재방문율은 놀랍게도 78%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마케팅 접근법은 우리에게 진정성의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달 마케팅 비용은 예상 예산의 30%만을 사용했음에도 매출은 목표치의 180%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다섯 번째로 놀라웠던 것은 직원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팀 문화 대신 높은 기본급을 보장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식 직원 복지 시스템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레스토랑의 시스템보다도 혁신적이었습니다. 우선 모든 직원에게 의료보험과 치과보험은 물론 심리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감정 노동 케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해 매달 전문 심리 상담사와의 상담 세션을 의무화했습니다. 교육 지원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매달 자기 개발 지원금을 받았고 이를 언어 학습, 요리 강좌, 서비스 교육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학 학비 지원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학비의 5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정책 덕분에 직원들의 이직률이 업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고 지원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무 환경도 철저하게 직원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방과 홀 모두 최신 인체공학적 설비를 갖추었고 직원 휴게실은 마치 고급 카페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컨디션 체크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일 출근 시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피로도가 높은 직원은 자동으로 휴식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여성 직원들을 위한 생리 휴가도 당연히 보장되었습니다. 경력 개발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는 개인별 경력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고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멘토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신입 직원은 반드시 시니어 직원과 멘토-멘티 관계를 맺어 6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스킬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의 문화와 가치관도 자연스럽게 전수될 수 있었습니다. 성과 보상 시스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팀별, 개인별 성과 평가가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보너스도 공정하게 지급되었습니다. 특히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직접적으로 보상에 반영되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첫 달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95%가 현재 직장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8%가 장기 근속을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높은 직원 만족도는 곧바로 서비스 품질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레스토랑의 성공을 이끈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현지화 전략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 음식을 미국인들이 좋아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철저한 시장 조사와 연구를
통의 해답을 찾아 놓았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맛 프로파일링 시스템이었습니다. 뉴욕의 각 지역별로 선호하는 맛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메뉴를 최적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인근에서는 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브루클린에서는 좀 더 대담하고 새로운 맛을 선보이는 시기였습니다. 현지화 전략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전통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오는 대신 현지 식재료와 미국인들의 입맛을 고려해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만들 때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채소들을 활용했고 양념의 강도도 현지인들의 취향에 맞게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한국 음식의 본질은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한식 전문 영양사가 모든 메뉴의 영양 균형을 체크했고 한국의 발효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 깊이 있는 맛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감탄했던 것은 스토리텔링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 메뉴에 담긴 한국의 문화와 철학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메뉴판에는 각 음식의 유래와 의미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고 서버들은 고객이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빔밥을 주문하면 오방색의 의미와 음양의 조화를 설명하고 김치를 주문하면 발효 문화의 과학성과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메뉴는 한국의 전통 도자기와 현대적인 플레이팅이 조화를 이룬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심지어 물잔과 수저도 특별히 디자인된 제품을 사용했는데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들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현대 미국인들의 관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메뉴의 칼로리와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각 음식이 가진 건강상의 이점을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식의 발효 식품들이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나 다양한 채소를 사용하는 한식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강조했더니 건강에 관심 많은 뉴요커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첫 달 방문 고객의 92%가 독특하고 새로운 맛이라고 평가했으며 85%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음식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88%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식사가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었다는 평가도 90%를 넘었습니다. 이는 현지화와 전통의 조화를 완벽하게 이뤄냈다는 증거였습니다. 7번째로 놀라웠던 것은 환경 친화적인 운영 시스템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레스토랑들이 환경 보호를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나 재활용 정도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환경 보호를 레스토랑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모든 과정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로 웨이스트 주방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식재료는 100% 활용을 원칙으로 했고 버려지는 부분들은 폐비화하여 계약된 지역 농장에 제공했습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주방의 모든 설비는 최신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은 제품들로 구성되었고 건물 전체에 스마트 센서를 설치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에너지 회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 온수 생산에 재활용했고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주방의 모든 수도꼭지에는 스마트 센서가 달려 있어 필요한 만큼만 물이 나오도록 조절되었고 사용된 물은 정화 시스템을 거쳐 화장실이나 청소용으로 재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빗물 저장 시스템을 설치해 정원 관리에 활용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물 사용량을 일반 레스토랑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 관리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쓰레기는 엄격하게 분리수거되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특수 처리 시설에서
바이오 가스로 전환되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되었습니다. 포장 용기와 식기도 모두 친환경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테이크아웃 용기는 100%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했고, 식당, 내 식기류는 모두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냅킨도 재생종이로 만들어졌으며 손 닦는 타월 대신 고효율 핸드 드라이어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연간 약 5톤의 쓰레기 감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환경보호 노력을 고객들과 함께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매달 환경보호 성과를 수치화하여 공개했고,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용기를 가져오면 10% 할인해주는 정책이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면 기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시스템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주 일요일에는 친환경 요리 교실을 여러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요리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첫 달 설문조사에서 95%의 고객이 환경을 생각하는 레스토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과 Z세대 고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어 SNS에서 샵 지속 가능한 맛집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자발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8번째로 감동받은 것은 위생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보여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의 철저한 위생관리 노하우가 고스란히 레스토랑 운영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실시간 위생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주방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온도, 습도는 물론 공기 중의 미생물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했고,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자동 정화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위생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건강 체크를 받아야 했고, 주방에 들어갈 때는 특수 제작된 위생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생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위생 관련 교육이 진행되었고, 분기별로 외부 전문가의 위생 감사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손 씻기 교육도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서 자외선 반응 물질을 이용해 손 씻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있었습니다. 식재료 관리는 더욱 철저했습니다. 모든 식재료는 입고 단계부터 엄격한 검수를 거쳤고, 보관 온도와 신선도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력 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식재료에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어 생산지부터 운송 과정, 보관 상태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리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방 기구와 설비의 위생 관리도 과학적이었습니다. 모든 조리 도구는 사용 후 고압 살균 처리되었고, 주방 바닥과 벽면은 항균 소재로 제작되어 세균 번식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UV 살균 시스템이었습니다. 영업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UV 살균 등이 가동되어 주방 전체를 소독했습니다. 고객 공간의 위생 관리도 완벽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기본이고, 각 좌석에는 개별 환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식기는 3단계 살균 과정을 거쳤는데, 고온 세척, UV 살균, 은나노 코팅 처리를 통해 99.9%의 살균력을 자랑했습니다. 화장실도 매시간 자동 소독이 이루어졌고, 모든 문손잡이는 항균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위생 관리는 고객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설치된 공기청정기, 매 식사 후 이루어지는 UV 살균 처리, 디지털 메뉴판 사용 등은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실제로 첫 달 설문조사에서 위생적인 환경이라는 평가가 98%를 기록했고, 이는 뉴욕 시내 레스토랑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알러지가 있는 고객들 사이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새로운 고객층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9번째로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서비스 혁신을 가능하게 만든 기업 문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수평적 소통 문화에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전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에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신입 직원의 제안이 바로 다음 주에 시스템에 반영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점입니다. 의사결정 과정도 특별했습니다. 하향식 결정이 아닌 상향식 결정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는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요리사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서비스 개선 사항은 항상 현장 직원들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수나 실패를 질책하지 않고 학습의 기회로 삼는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실수 공유회라는 특별한 미팅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주에 있었던 실수들을 공유하고 함께 개선 방안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의 자기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매달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열었고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도 지원했는데 한 직원은 심리학 강의를 듣고 이를 고객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진행되는 역량 개발의 날에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하루 종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워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월 부서를 섞어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구성했고 이를 통해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 직원과 홀 직원이 서로의 업무를 체험하는 직무 교환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분기별로 진행되는 팀 빌딩 데이에서는 직원들이 함께 요리 대회를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팀워크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업 문화는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98%가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고 답했고 이직률은 업계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혁신 제안이 매달 평균 50건 이상 접수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이런 수평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는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레스토랑의 문화와도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왜 전 세계가 한국의 혁신을 주목하는지를. 제가 경험한 이 한 달은 제 20년 레스토랑 컨설팅 경력에서 가장 큰 충격이자 때다름의 시간이었습니다. 팀 문화가 없어도, 아니 오히려 팀 문화가 없기에 더 완벽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인간미를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한국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직원을 단순한 인력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여기는 문화, 고객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대하는 자세, 환경과 지역 사회를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컨설팅하는 모든 레스토랑에 이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고 확신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토록 대단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레스토랑 문화까지 혁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서비스 산업은 한국이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서비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이 혁신의 목격자가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의 놀라운 서비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미국의 서비스 문화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여정,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